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얻는 지혜, 지은이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책값은 12,000원, 총 페이지 수는 363쪽, 일판 일쇄는 2022년 10월 28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스페인 사라고사 지방 칼라타유드 지역인 벨몬테에서 1601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손위 형제들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가 장남이 되었다. 18세에 예수회에 입회하여 21세까지 2개의 철학 과정을 공부했고 사라고사 대학에서 4개의 신학 과정을 이어간 후 25세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28세까지는 인문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발렌시아의 수도원에서 3년간 수련기를 마쳤다. 40세에 설교자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출간한 재능의 기술을 더욱 깊고 폭넓게 확장한 책이 바로 사람을 얻는 지혜다. 그는 예수의 신부였지만 글 안에는 종교적 언급이 거의 없고 기독교 도덕 개념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저자가 생각한 근본적인 삶의 목표는 성공과 명성보다는 개인의 성숙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성공 전략을 놓치지 않았다. 저자는 많은 함정과 악한 행동을 미리 알아야 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킬 방법을 전하고자 했다. 말년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교회의 허가 없이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감금과 감시에 시달려야 했다. 계속되는 처벌과 불이익으로 아픔을 겪다가 1658년 5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식은 두 눈과 같고 용기는 두 손과 같다. 따라서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는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한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피하고 평판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삶은 인간의 교활함과 맞서 싸우는 한편의 전쟁이다. 사람들은 절대 드러낸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이는 물론 현혹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지성은 관찰을 통해 그 속임수를 꿰뚫고 빛에 가려진 어둠을 발견한다. 지식은 많고 인생은 짧으니 제대로 모르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여러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는 일은
매우 현명한 처사다.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상상이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타고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은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과장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 노력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운으로 가는 길은 미덕과 신중의 길뿐이다. 지혜보다 더 큰 행운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큰 불행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탁월하더라도 사소한 결점을 찾아내 비난한다. 구름 한 조각이면 모든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점을 멋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다. 카이사르가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결점을 월계관으로 숨길 줄 알았다. 카이사르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월계관을 쓰고 다녔다. 대중의 감탄에 기뻐하지 말라. 대중은 엄청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훌륭한 조언을 무시하면서 평범하고 어리석은 말에만 감탄하기 때문이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보통 불행은 어리석음에 대한 벌인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최후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 과장하지 말라. 말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는다.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인데 칭찬하는 사람의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칭찬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욕구를 자극하긴 하지만 늘 그렇듯 나중에 제값을 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경멸을 당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과대평가보다는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선택한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하면 좋은 안목을 지녔다는 명성을 잃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분별력의 명성도 잃게 된다. 내면이 깊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모든 면에서 내면은 늘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수단이 부족해 미완성된 집처럼 외관만 세워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입구는 저택 같지만 그 안에는 오두막 크기의 방만 있을 뿐이다. 조용히 있을 만한 곳이 없거나 아니면 온통 조용한 곳뿐이다. 첫인사를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대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오랜 침묵을 지킨다. 생각이 샘솟지 않으면 할 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을 쉽게 속인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을 속이지는 못한다. 예리한 이들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데 그것이 웃음거리가 된다. 삶의 대부분은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군가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좋은 취향과 올바른 판단력을 짐작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이 없는 곳에는 완벽함도 없다. 선택을 잘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재능 중의 하나이다. 절대 평정심을 잃지 마라. 동요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를 잘하는데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해 경솔하게 행동한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종종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두르라였다. 주변 수준에 맞출 줄 알라. 모두에게 지식을 똑같이 드러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도 말라. 지식이든 가치든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련한 매 사냥꾼은 매를 포획할 때 필요 이상으로 사냥감을 던져주지 않는다.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더 보여주는 사람은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절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불쾌함을 피하라. 이것은 곤경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지혜다.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나쁜 소식은 전하지도 받지도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들을 잠깐 기쁘게 해주려고 평생 고통을 떠안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또한 조언만 해주고 떠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행복을 망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 교훈을 기억하라. 나중에 대책 없는 상태가 되느니 지금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는 편이 낫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예와 아니오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높은 지위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무뚝뚝하거나 거만하면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정중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막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맞출 줄 알라. 지혜로운 프로테우스처럼 학자와 있으면 학자가 되고 성인들과 있으면 성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한 훌륭한 기술이다. 비슷한 점이 있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사람의 기질을 살펴보고 각각에 맞추어야 한다. 진지한 사람이든 유쾌한 사람이든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맞출 줄 알아야 한다. 좋든 나쁘든 극단으로 가지 말라.
어떤 현자는 절제가 곧 지혜라고 했다. 너무 엄격한 정의는 불의로 전락하고 오렌지도 너무 많이 짜면 입에 쓰다. 즐길 때라도 극단적으로 가선 안 된다. 재능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바닥이 드러난다. 너무 포악하게 억지로 젖을 짜면 우유 대신 피가 나올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자기 기질과 재능, 판단과 기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주인이 될 수 없다.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신중한 자기 성찰을 곧 마음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진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드물고 많은 사람이 겉모습에 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모습이 별로면 실제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 한 가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주제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되기 쉽다. 간결한 말은 듣기에 좋고 협상에도 적합하다. 말이 간결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의로 얻으면 된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그리고 나쁜 말도 간결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점만 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말보다 더 효과적이다. 보통 키 큰 사람이 싱겁다고 하지만 말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키가 큰 게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삶은 아주 바빠서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은 말은 간결하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이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공포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절대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사기를 꺾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2가지 암초, 즉 아첨과 비난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따라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절대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불평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불평함으로써 미래의 불평을 초래한다. 또한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면서 과도한 응석을 부리다가 경멸을 받는다. 차라리 자신이 받은 호의를 칭찬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 늘 더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란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귀해진다. 만일 거절할 일이 생기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충동의 열기가 식고 냉정해지면 대부분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급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허락하는 것이 좋다. 혼자 제정신인 것보다 모두와 미치는 게 낫다. 만일 모두가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혼자 제정신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종종 가장 높은 수준의 알미 될 수도 있다. 혼자 미치는 것보다 다수와 제정신인 게 낫다. 항상 반박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똑똑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그런 집요함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자잘한 싸움을 일으킨다.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맛있게 먹다가 걸리는 뼈가 가장 아픈 것처럼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반대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데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납기 때문이다. 매사에 좋은 점을 발견하라. 어떤 사람은 불행을 타고났다. 1000가지 완벽함 중에서도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 그것을 비난하고 부풀려 떠벌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통찰력이 좋아서가 아닌 분별력이 부족해 받는 형벌에 가깝다. 반대로 더 행복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연한 기회에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한다. 자기 말만 듣지는 말라.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없다. 지팡이로 듣는 사람들을 치면서 내 말이 맞지? 그렇지?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귀족들의 나쁜 버릇이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상대의 동의나 아첨을 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괴롭힌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뱉는 지당한 말씀이라는 역겨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제불능 멍청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친절한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하고 군주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해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우정의 문 정도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친구끼리는 부담 없이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친구를 잘 선택하라. 이것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친구를 사귀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즐겁게 어울린다고 친밀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단지 재미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됨을 보고 사귀는 친구는 적고 조건을 보고 사귀는 친구는 많다. 하지만 친구의 뛰어난 판단력은 남들의 선의보다 더 유익하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우연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한다. 현명한 친구는 고통을 면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모든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말할 때 주의하라.
경쟁자와 말할 때는 신중하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예의를 지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는 늘 시간이 있지만 말하고 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할 때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해야 한다. 말이 줄면 싸움도 준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는 다양한 친구와 사람, 일을 구별하는 것만큼 정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나쁜 말은 설령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좋지 않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더 나쁘다. 가치 있는 말이 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들은 대체로 속이 비어 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주고 어떤 나무가 그늘만 주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지식을 얻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라. 자기 지식이든 남의 지식이든 지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다수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안다고 착각한다. 이런 어리석은 고질병에는 치료법도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도 찾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만 했어도 현명해졌을 것이다. 원래 지혜로운 예언자가 드물기도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아서 한가하게 지낸다. 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위대함이 줄어들거나 능력이 약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조언을 구하면 명성은 더욱 높아진다. 불행과 싸우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거짓말하지도 진실을 다 말하지도 말라.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도 없다. 그것이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출 줄 아는 것처럼 진실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일부는 자신을 위해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평한 사람은 오래 산다. 자신이 살려면 남도 살게 해야 한다. 화평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을 다스린다. 우리는 살면서 듣고 보아야 하지만 침묵도 해야 한다. 낮에 다투지 않으면 밤에는 안식할 수 있다. 오래 살면서 즐겁기까지 하면 삶을 2번 사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모든 일에 마음을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또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것도 어리석지만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사람도 어리석다. 하지만 알면서도 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다.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그중 절반은 바보다. 어리석음이 세상을 지배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어리석다고 단정짓는 사람이다. 현명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현명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여겨서는 더 안 된다.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못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까봐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전부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전부 고통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그 양극단 사이에 있기에 둘 다 경험한다. 따라서 운명도 번갈아 나타난다. 늘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불행하지도 않다. 따라서 지혜란 이런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오늘 친구를 믿으면서도 내일 그가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므로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들이 최악의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손에 무기를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은 정중함의 문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문이기도 하다. 남의 취향을 잘 파악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쁨 대신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기질을 잘 몰라 호의를 베풀다가 도리어 불쾌하게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첨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이 된다.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기질을 모르면 그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상대를 칭찬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비난이 되는 바람에 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친밀하게 비밀을 털어놓다가 사라졌다. 군주가 아랫사람과 비밀을 나누는 것은 호의가 아닌 부담을 주는 일이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깨뜨린다.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꺼려한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호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권세 있는 자들의 호의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친구 사이에 비밀을 터놓는 건 위험하다.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남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신적인 방편이 없는 듯이 인간적인 방편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방편이 없는 듯이 신적인 방편을 사용하라. 많은 사람을 잃고 싶다면 그들에게 과도한 신세를 지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멀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를 베푼 자의 적이 된다. 우상은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절대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베푼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많은 존경을 받으려면 베풀 때 훌륭한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매우 원하지만 부담을 적게 느낄 만한 것을 골라서 주어야 한다. 공연히 참견하지 말라. 그러면 무시당한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인색해야 한다. 보통은 남들이 원할 때 가야 제대로 환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이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 가지 말고 요청을 받을 때만 가라.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잘 되더라도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공연히 참견하는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항상 남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하라. 남들이 보고 있거나 볼 것으로 생각하면 신중해진다. 그들은 벽에도 귀가 있고 나쁜 행동은 언젠가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한다.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보는 사람들을 나중에 자기 행동을 증언할 증인들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라.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다. 이것은 지혜롭고 신중하며 기민하고 사려 깊으며 현명하고 용감하며 절제하며 정직하고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미덕 있는 사람은 살아서는 사랑을 받고 죽어서는 오래 기억된다. 지금까지 사람을 얻는 지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처세술에 관한 책입니다. 특히 초점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처세술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요즘 거의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전 인구의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25명 중 1명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이죠. 이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세술이나 인간관계론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처세술을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살다 보면 상황이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죄를 짓게 된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혹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그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이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살인 강도질을 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범들을 용서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흘 굶고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갔고 조카들을 보살피기 위해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소설이라는 허구의 상황이었지만 그 소설의 배경이던 19세기 프랑스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사람을 몰아가는 경우가 삶에는 종종 발생합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10년 전 제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직후에 제가 성인용 기저귀 등을 구입하러 병원 앞에 있는 의료용품 가게에 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이라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저것 물품을 요청하는 걸 듣던 사장님이 저한테 누가 쓰러지셨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투병을 했다. 아내가 집도 팔고 가진 돈 다 써서 간병을 했지만 남편은 결국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내가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 사람이 죽을 땐 죽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병원에서 고쳐주지는 못하고 목숨만 붙여놓은 상태로 돈이 다 떨어지거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빨아먹는다. 사장님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셔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부모가 쓰러지셔도 자식들은 있는 힘껏 간병을 하는데 만약 생때 같은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는 목숨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살리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무리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착한 사람이라도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니 눈 크게 뜨고 조심해야 하고 악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도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극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또한 눈 크게 뜨고 나와 남 모두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엄청난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사람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정을 들어보면 도박이나 유흥자금 마련 등의 파렴치범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급전이 필요해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련 부서에서는 돈이 궁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죠. 굶주려 배고픈 사람에게 주방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에게 나갈 요리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사정만큼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죠.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사람을 얻는 지혜와 같은 책들이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이유인 불가피한 상황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몇몇 부분은 권모술수나 얍삽한 잔머리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책을 읽으며 심지어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비정함이나 비인간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 24시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정보부의 대테러 방첩 임무를 맡은 첩보원 잭 바워입니다. 그는 테러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테러범들을 전기 고문하거나 그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성이 늘 문제가 되지만 그는 자신은 테러범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하는 것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비정한 방법을 쓰는 테러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한 정보 요원이 된 것입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시면을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처세술, 살아남기 위한 권모술수를 배우고 익힐 때 우리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할 만큼은 충분히, 그러나 괴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익혀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동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강조한 중용과 절제의 도가 생각났습니다. 중용과 절제를 지키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정도로 현명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